동시효과 중계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내렸습니다. 뚜렷한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관망세가 짙었고요. 또 고용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변동성이 또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 증시 어떤 모습을 펼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재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개장 전에 어떤 점들 볼까요? 네, 일단 그 중국 전인대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 GDP에서는 좀 노출이 많이 돼버려서 좀 식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7% 정도로 잡고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렇게 전망들이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관련해서 이제 이와 연동해서 통화 정책이라든지 이제 이미 이제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 이제 관심 갖는 게 이제 재정 정책을 실제로 이제 펼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부분인데요. 실제로 재정 집행이 좀 되게 되는지에 대한 어떤 그 코멘트들이 나오게 되는지도 연동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증권가에서는 지난해 목표치가 7.5였는데 여기는 하회를 할 것을 한 7%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는데 7% 뭐 넘어서면 아무 뭐 증시에 영향은 없을 것 같고 하회를 한다면이 문제인데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그 가이던스 자체를 어떻게 제시하든지 간에요. 지금 중국에서 하려고 하는 게 뭐 구조 개혁이라든지 뭐 부패 척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그 양적으로 어떤 그 고도화 성장 뭐 이런 이후에 후유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요. 좀 질적인 성장 부분들, 그리고 이제 우리랑 유사한 것 같아요. 글로벌하게 큰 판에서 이제 내수 활성화해서 소득이라든지 이런 거 고용 확대시켜서 경기를 좀 안정화시켜보자 이런 쪽으로 갈 것이기 때문에 사실 GDP 전망치가 그렇게 크게 뭐 이슈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연결돼서 나올 대책들이라든지 정부 정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7% 밑돌게 되면 일단 목표치가 낮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기 부양책 이게 또 적극적으로 시행이 되지 않다는 거죠. 아니 반대로 반대로? 시행을 안 하지 않을까 적극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가이드에서 너무 낮게 나오면요. 글쎄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TP가 낮게 나올수록, 그러니까 그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해 간다, 그러니까 인정해 간다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경기 상황을 그 뭐 좌시하지 않을 것 같고요. 재정 정책이나 통화 완화 정책들이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 있다는 점들에 좀 무게를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전에 발표가 됩니다. 중국 전인대 개막과 더불어서 리커창 중국 총리가 이제 발표를 하게 될 경제 성장률, 여기에 투자자들 전 세계에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요.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상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야간 선물 지수부터 체크해보죠. 0.18%가량 밀렸습니다. 코스피를 환산하면 1995선 정도가 됐고요. 주가는 약세권의 약밥선에 출발을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 주가는 이 정도 부근입니다. 현재 예상 시결지수 2.21포인트의 하락, 0.11%가 떨어진 1996.08포인트 선에 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코스닥 시장은 상승권의 출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4일 만에 반등 오늘 예상을 해볼까요? 1.75포인트가 상승한 632.05포인트, 0.27%가량의 플러스권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권 종목군들, 삼성전자는 보합권, 나머지 종목군들도 보합권에서 크게 다르지 않은 또 혼조권의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허 의원님 대응주부터 살펴주시죠. 네. 뭐 어제 이제 크게 뭐 뉴욕장에서 뭐 유의미한 어떤 그 이슈들이 없었던 상황인데요. 달러는 이제 그 서비스업 지수 잘 나오게 되면서 강세였던 상황입니다. 달러랑 어제 유가는 좀 같이 움직였던 궤적이라서 다른 날과 조금 다르게 상품하고 이제 달러가 같이 강세였던 상황이고요. 삼성전자는 일단 뭐 보합권 정도 나올 것 같네요. 어제 한 1% 중반대로 올랐었는데요. 143만 7천 원. 뭐 삼성페이 지금 뭐 이재용 부회장이 그쪽 미국에 건너가서 그쪽 그 등치 큰 카드사들하고 접촉들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삼성페이가 상당히 지금 단말기의 어떤 공급 그 판매량과도 밀접하게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권은 좀 놓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현재는 보합권 정도입니다. 뭐 크게 밀리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뭐 추세는 다 살아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삼성전기는 이번 이제 S6의 최고 수혜주로 이제 꼽혀져 있는데요. 오늘도 0.4% 정도 강한 흐름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는 3월 상반월 그 TV 패널 단가가 아주 오랜만에 이제 하락 돌아섰다고 합니다. 전반적으로 IT에 들어가는 이제 그 패널 쪽들이 1에서 2%가량 밀렸고요. KB 쪽에서는 분석하기로는 조금 더 하락세, 약세가 좀 이어질 것이다 보고 있는데요.
그 TV 세트 업체들에서 즉 패널 공급업체들한테 좀 단가를 내려줘라라는 쪽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분 감안해 본다고 그러면 디스플레이 단가는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부분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사이즈가 넓은 대면적의 TV 쪽 패널이 떨어지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한테는 좀 좋은 재료가 아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 기아차는 일단 그 2월 판매량 나오고 나서 또 이제 또 재고 얘기 또 나오고 있는데요.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재고랑 인센티브 쪽 봤을 때는 이익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해서 좀 부정적이다라는 리포트이 오늘 또 새로 나왔네요. 현대 기아 모비스 오늘 또 약세로 좀 돌아서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유가는 한 2% 정도 반등 나왔는데 재료는 조금 이제 좀 엇갈려 있습니다. 조선주는 조금 밀려서 나올 것 같고요. 현재 대우랑 현대미포, 그다음에 약세권이고요. 현대중공업은 보합권 정도 호가됩니다. OCI는 어제 트리나솔라, 여기 이제 잉리솔라를 제치고 글로벌 1위 모듈 업체로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실적은 공개가 됐습니다. 순이익이 좋았던 것은 아닌데요. 일단 그 출하량 면에서 좀 좋았던 상황이에요. 트리나솔라가 어제 그래서 뉴욕장에서 한 4% 넘게 올랐는데 OCI도 한 1.3%가량 상승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사우디 쪽에서 아시아향 그 OSP 1.4달러, 배럴당 1.4달러 높인다 해서 SOE라고 이노베이션 같이 밀렸던 상황인데요. 오늘도 좀 주춤합니다. 뭐 그 재료가 좋은 재료는 아닐 것 같아요. 현재 SOE는 0.3% 정도 반등입니다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랑 하이스코, 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소폭의 상승으로 현재 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200내에서는 대원강업이 지금 상한가 시에 나오고 있는데요. 거래도 워낙 없고 지금 뭐 호가가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 크게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S&T 중공업, 서현이 그 뒤를 따라서 한 3에서 4%대 수익률 집계가 되고 있는 동시호가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죠. 지수는 1포인트 상승 632선 정도에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고 상승 종목 수가 조금 더 많아 보이네요. 회원님, 대형주도 살펴볼까요? 네, 자, SM 보겠습니다. SM 어제 급등 나왔는데요. 여기 이제 SM 그 게임 관련해서 매출이 얘네가 이제 1년에 한 3천억씩을 하는데 기여도가 100억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제는 엄청 과도하게 오르지 않았나 싶어서요. 오늘 좀 보셔야 되겠는데 일단 연구원들 리포트는 나온 것 같아요. 뭐 긍정적이고 올해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이 조금 부진했었는데 예상보다요. 올해 그 4분기 기점으로 해서는 좀 개선되지 않겠냐 했었는데 어제 너무 또 많이 올랐던 부분들은 좀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CCTV 쪽은 어제 이제 뭐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지금 국회의원들 상당히 좀 실망스러운 그런 상황이라서 아마 이게 재추진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린이 CCTV 관련주들 오늘 한 1%씩은 상승호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클라우드 컴퓨팅 거래소의 다우 기술하고요. 또 라운시큐어, 파이오링크, 인프라웨어, 한글과 컴퓨터 쪽으로 찾아좀 들어오고 있고요. 실적 4분기 잘 나온 3월 5일 목요일 증시가 개장이 됐습니다. 단반 뉴욕에서는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괜찮았습니다. 오바마 케어가 해피엔딩으로 끝낼 것이라는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로 인해서 헬스케어 관련된 그 종목군들 움직임이 좀 상승권으로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볼 수 있겠고요. 샌디스크가 이 신제품을 좀 발표했는데 주가가 4.5%가량 오르는데 몇몇 기술주들의 움직임이 좀 괜찮았는데 또 인터넷 쪽의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이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야후가 3% 넘게 올랐고 페이스북도 한 1% 이상의 상승, 바이두도 상승권의 움직임이 나왔다는 점 특징으로 좀 살펴보고 우리 시장에서 영향을 좀 받을지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가 2% 반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또 폴리실리콘 가격은 또 하락했다는 그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는데 그만큼 목요일 날 발표가 되는 이 폴리실리콘 가격이 0.79%가량 하락세로 나왔다는 점도 체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잠시 후에 종목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환시장 출발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역외 환율이 올랐습니다. 3원 80전의 상승, 1,102원 85전 순으로 85원 순으로 이 수준으로 역외 환율의 최종 호가가 형성이 됐는데요. 유로화가 20일 오늘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있어서 좀 관망세 속에서 약세 움직임을 펼쳐서 달러는 강세 움직임이 형성이 좀 됐습니다. 자, 이러한 점 반영되면서
$5 환율도 상승권의 모습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2원 80전의 상승 1,100원 5원 선으로 오전 순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보겠습니다. 최근 일본 증시 움직임이 좀 조정권으로 살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4일 연속의 하락권이네요. 니케이 225 지수 0.24%의 하락세 18,658.16엔선의 움직임이 기록이 되면서 지금 소폭의 내림세로 출발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우리 증시 어떻게 출발됐는지 선물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 마이너스권이네요. 시간이 0.6포인트가 떨어진 253.7포인트 선으로 개장이 됐고요. 지금 낙폭을 약간 더 키웠습니다. 0.65포인트가 떨어진 253.65포인트 선에 등락이 거듭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죠. 허연님. 네, 야간 거래에서는 한 0.8까지 밀렸던 상황인데요. 오늘 우리 개장가는 약간 높게 출발을 했네요. 0.60 정도에서 나왔고요. 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외국인 200계약 정도 매도입니다. 지금 외국인은 거의 3만 계약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3월 만기 다음 주간까지 계속 롱을 들고 갈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괴리오라고 베이시스는 마이너스권 들어가 있습니다만 차익 비차익 합산해서 한 16억 정도 오히려 좀 매수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중국의 경제 성장률 목표치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9시에 발표가 된다고 했는데 이게 현지 시간인 줄 알았더니 국내 시간이네요. 목표치 7%로 설정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그 수준 7% 성장률 목표치가 오늘 리커창 총리의 발언으로 오늘 발표가 좀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주가에는 아직까지는 큰 영향은 없는 그 상황인데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점에서 중국 증시가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개장 후에 움직임 좀 살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자, 우리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권으로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선물시장에서는 팔고 현물시장에서는 사는 그 움직임으로 66억 원가량의 순매수세가 잡히고 있는데요. 지수는 지금 마이너스권으로 소폭 내림세로 개장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입니다. 시간이 1996.81포인트, 지금 현재는 1.58포인트가 떨어진 1996.71포인트 선의 움직임으로 시가 부근에서의 등락을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동시효과 마찬가지로 플러스권으로 개장이 되면서 4일 연속의 오름세입니다. 3.1포인트의 상승 633.45포인트 선으로 개장된 모습이 기록이 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자, 종목들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죠, 의원님. 네, 자, 대형주 좀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글쎄 호가 양호하다고 봐야 되겠네요. 시장 대비로는 선전하는데요. 143만 9천 원 선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역시 같이 흐름세가 좋게 나오고 있고요. 자, LG 디스플레이는 이제 그 패널 단가 밀려나게 되면서 1.5% 정도 32,200원 선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자동차는 조금 엇갈리는데요. 일단 기아차가 어제 상대적으로 좋았던 탄력 보여주는데 오늘 0.9% 밀리고 있고요. 모비스도 0.9% 하락입니다. 반면 현대차랑 현대위아는 0.3%가량 강세로 호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내에서는 현대중공업하고 현대미포 플러스권이고요. 대우랑 삼성은 좀 약세로 나와 있습니다. 정유화학 쪽에서는 OCI 아까 그 태양광 모듈 쪽 사실은 이제 다 하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업체 면에서도 MS가 높다고 봐야 되겠어요. 모듈 1위인 트리나솔라 호실적 나오게 되면서 매출이 좋게 되게 되면서 OCI가 2.2%가량 올라갑니다. OCI는 최근에 그 KTB 쪽에서 이제 15만 원 TP 목표 주가 나왔던 상황인데요. 단숨에 갈 수도 있는 것 같고 탄력이 상당히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도 11만 5천 원 선에서 호가되고요. 코스닥의 서울반도체까지 같이 움직임이 있는데요. OCI 연계돼서요. 한 4%가량 좋습니다. 그리고 CS 윈드도 1.25%가량 플러스권, 어제 기관 큰 수급 들어왔었는데요. 같이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 급락 나왔던 SO이라고 이노베이션이 오늘 1%씩은 올라와 줍니다. 지금 사우디 쪽 재료도 있었고요. 미국 쪽 그 경기가 전반적으로 베이지북 통해서 좋다 이런 게 확인되면서 유가 올랐다고 시황 나왔는데요. 오늘 SO이라고 이노베이션 1%가량 상승으로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대형주들은 혼조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유가가 간밤에 좀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태양광 쪽의 움직임이 최근에 좀 많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지금 OCI가 한 1%대 반등권의 움직임 펼쳐지고 있네요. 유가가 좀 오르고 반면에 또 폴리시리콘 가격은 떨어지고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트리나솔라는 또 수익률이 좀 실적이 좀 좋게 발표가 됐고요. 네네. 여러 가지 좀 재료가 좀 혼합되어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화학재가 좀 겹쳐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만 지금 그 전문가들 그 견해로는 지금 현재 한 20달러, 그러니까 18달러죠 정확하게는 거의 19달러 선에서 이제 머물고 있는 단가가 중국 쪽에서 올해 5 내지 10기가와트만 더 해주면 연간으로 한 25달러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게 이제 일부 낙관론자들 이야기인데요. 뭐 그런 부분도 있겠고요. 그 모듈 업체 지금 진코솔라하고요, 트리나솔라가 잉리솔라는 아직 실적이 안 나온 것 같은데 제가 체크는 못했습니다만 1등하고 3등이던 그 모듈 업체들의 실적이 네트는 안 좋았는데 일단 매출이 그 출하량이 좀 좋았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맨 끝단에 있는 그 모듈 업체 출하가 늘었기 때문에 전방 수요인 이제 폴리실리콘 단가 그 수요도 늘면서 단가도 올라가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연결되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뭐 OCI나 웅진에너지 이런 쪽으로 조금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OCI는 이제 그 태양광 쪽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 거의 50% 지분 갖고 있는 이제 OCI 머티리얼즈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도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그 3천억 뭐 세금 그 환입 관련한 기대감들도 지금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집니다. 네. 자, 지금 업종상으로는 의료정밀 업종 가장 큰 폭으로 좀 오르고 있고 그 종이 목재 업종 최근에 이 제지 관련된 그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괜찮게 나오고 있는데 한창제지가 한 9%대, 페이퍼 코리아가 5% 이상, 한솔 아트원 제지가 한 8% 이상 오르면서 종이 목재 업종을 끌어올리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코스피 200 내에서는 세방전지가 6% 정도 플러스권의 움직임 나타나면서 코스피 200 내에서 가장 강한 그 시세가 형성이 되고 있는 그 상황인데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액면 분할 결정한 아모레퍼시픽 어제 내렸고 오늘도 한 1%대 마이너스권의 움직임이 좀 펼쳐지고 있어요. 이 종목과 더불어서 좀 특징주 하나하나 점검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유가 오르면 항상 코스닥 부진, 그다음에 이제 그 소비재 부진, 산업재 강세 뭐 이런 구도였는데요. 오늘은 또 꼭 그런 틀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거래소 상에서는 아마 그런 쪽으로 좀 구도가 연결이 되는 것 같네요. 제 아모레는 그 춘절 끝나고 나서 이제 다들 이제 기사화됐고 뉴스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 고가 라인업보다 고가 제품보다는 중저가 쪽에 옷이든 화장품이든 뭐 이런 쪽에 대한 수요가 컸었다, 실속 구매가 늘고 있다 이런 부분 나오게 되면서 좀 주춤해진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액면 분할 관련해서는 사실은 이제 펀드멘탈에 영향을 줄 재료는 아니고 그냥 유동성 관련한 그런 흐름세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발적인 재료로 좀 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나 삼성전자나 조선, 정유화학, 철강 이렇게 그 낮은 PBR, PER 종목군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가의 펄을 적용하고 있던 쪽들이 좀 밀려났던 그런 구도에서 약세했던 것 같고요. 금호산업 오늘 다시 강세권인데요. 호방건설 저번에 이제 그 인수하겠다고 들어왔던 호방건설이 그 박상구 회장하고 같이 짜서 들어오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단독으로 해서 그 광주 지역 쪽에서 이제 컨소시엄을 짜고 있다 이런 기사가 지금 노출이 되게 되면서 강세권입니다. 혼자는 힘들어서 한 3곳 정도랑 같이 해서 들어온다고 하는데 자금력 면에서는 자체 자금 4천억에다가 나머지 3곳을 조금만 더 하면 1조 원가량은 충분하지 않겠냐. 그리고 워낙에 좀 잘 하고 있었던 업체이기 때문에요. 금호산업을 가져갈 수 있겠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것 같고요. 박상구 회장과의 이제 1대1 경쟁 구도로 가게 되면 단가 면에서 조금 더 높은 가격에 팔리지 않겠나라는 기대감들이 다시 한번 금호산업에 대한 강세로 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우기술 오늘 급등세인데요. 이따 좀 더 자세하게 보시겠습니다만, 뭐 클라우드 촉진 관련해서 어제 이제 법안 통과가 그동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이제 좀 정부 쪽에 제동을 걸어놨던 상황인데, 요거 이제 규제 완화해 주게 되면서 아주 강합니다. 8.4% 다우기술 아주 급등권인데요. 16,100원 선까지 급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현재 지수는 2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 1995선의 움직임이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지수는 2포인트의 상승 632선에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자, 종목들 지금 대형주부터 살펴보죠. 일단 서울반도체의 급등세가 눈에 띄네요. 네네. 자,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뭐 실적이나 이런 거 봤을 때는 어닝 쇼크 내고 나서는 좀 신뢰도는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이제 기대감도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1분기 이후에 실적들 뭐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들이 또 한 번 형성되게 되면서 주가 좋아지고요. 유가 궤적하고도 조금 유사하게 움직임이 있는데요. 유가가 이제 43달러인가에서 바닥 찍고 나서 이제 50달러 초반까지 와 있는데,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서울 반도체한테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밸류에이션이 뭐 크리라든지 이런 쪽들 봤을 때는 비쌀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국 쪽에 뭐 산안광전이라든지 또 뭐 오슬람이라든지 또 에버라이트인가 이런 쪽들 주가 흐름 최근에 봤을 때는 그게 나쁘지 않게 또 움직였던 부분이 있거든요. 글로벌한 그 LED 업체들은요. 그래서 같이 따라가는 움직임이 서울 반도체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큰 종목 중에서 카카오랑 이제 셀트리온은 0.7% 정도 뭐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게임 쪽에서는 오늘 파티 게임즈가 또 한번 또 힘을 내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현재 6%가량 좀 올라 있는데요. 한 3일 정도 소폭 조정 내주고 나서는 다시 한번 좀 랠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넥슨GT가 역시 이제 자체 플랫폼 모멘텀으로 급등했던 상황이 조금 쉬었는데 오늘 다시 한 5%가량 올라가고 강세권입니다. 게임류가 컴투스도 오늘 플러스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앞서서 다우 기술 많이 오르고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9%대 상승이 이제 다우 데이터도 한 3% 넘게 오름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된 그 종목군들 뭐 전반적으로 분위기 괜찮습니다. 발전법의 국회를 통과하면서 좀 관심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쪽을 점검해 보죠. 네, 자 보시면 아까 이제 다우 기술 호가는 점검해 드렸습니다. 이쪽은 워낙에 이제 뭐 핀테크 쪽으로 연결됩니다. 뭐 임종용 신임 그 후보자가, 금융위 후보자가 그 인터넷 전문은행 뭐 그 약간은 좀 신중론 이런 쪽으로 좀 발언을 했다고 하는데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센티멘탈을 건드릴 수 있겠는데요. 또 클라우드가 이제 본업이다 보니까 그쪽 관련해서는 다우 전체 계열사들, 다우 데이터라든지 다우 기술까지 뭐 흐름은 좋게 전개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이오링크라든지 뭐 이런 쪽들도 3%가량 올라가고요. 라원시큐어나 뭐 안랩 이런 쪽들, 뭐 보안 관련된 쪽들에서도 한 1%가량 강세권이고요. 한컴이랑 뭐 더존 비주온, 또 인프라웨어 이런 쪽 윈스까지 안랩도 포함해서요 한 2%씩은 상승이 들어오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이제 그 산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태동기는 아니더라도요 성장이 좀 가속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긍정적으로 오늘 접근이 나오는 것 같고, 대장격인 이 다우 기술 아주 급등세인데 이거 보시면서 좀 대응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적주들도 점검해보죠. 일단 동양 P&F 인문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좀 있는 그 종목인데요. 주가 강세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테크윙도 사상 최대 실적의 상승권의 움직임입니다. 전체적으로 실적주도 하나하나 점검해보죠. 네, 계속 꾸준하게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보고서 형식으로는 아직 안 나옵니다만 연간 전체로 해서 계속 공개가 됩니다. 4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어제 좋았던 쪽이 AP 시스템하고 그 시그네틱스거든요. 연간으로는 별로 둘 다 안 좋았던 상황인데요. 4분기에는 뭐 상당히 개선된 게 나왔습니다. AP 시스템 현재 1.58% 정도 올라가고 있고요. 시그네틱스는 조금 밀리네요. 한 1.3% 밀려나는데 4분기 실적은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K사인도 역시 실적 좋았는데요. 1.56% 정도 올라갑니다. 2,600원 선까지 와 있고요. 반면에 이제 SM이나 SM-CNC 뭐 같은 계열이죠. 실적이 별로 안 좋았는데요. SM은 그냥 보합권 정도 나오고 있고요. SM-CNC는 3%가량 하락권입니다. 그리고 유니크하고 뭐 이수앱티스 같은 경우도 뭐 실적은 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관련해서 계속 기대감들 살아있기 때문에요. 갤럭시 시리즈 부품군들 좀 한번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케이스 쪽에서는 이제 우전엔 한단하고요. 모베이스, 인탑스, 뭐 방수 쪽에 서원인텍까지 계속 강세권입니다. 그리고 PCB 쪽에서는 이제 이녹스하고 플렉스컴 강세권이고요. 반면에 이제 인터플렉스랑 코리아 서킷은 한 2%씩 밀려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모텍도 한 1% 조정 나오고 있고요. 파트론도 단기 급등했었는데 오늘 그냥 강보합 정도에서 머물러 있습니다. 제형솔루텍 그리고 뭐 파워로직스, MC넥스도 플러스권이고요. 랜드 쪽에서는 파트론이 이제 해성옵틱스랑 같이 탑픽으로 제시됐던 상황입니다. 어제 조금 밀려서 마감됐었는데요. 해성옵틱스 오늘 다시 2% 반등이고요. 하이소닉하고 IM, 성우전자까지 강세권으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주목을 받았었던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사우디 원전 수출 추진 소식에 어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 모습이 나타났었는데요. 오늘 상승세가 그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전기술이 한 1% 정도 오름세 나타나고 있고요. 한전 KPS도 플러스권, 우리기술이 한 8% 이상 급등이 나오고요. 에너토크가 5% 넘게 급등권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네요.
주가는 3포인트 정도의 마이너스권의 움직임 기록이 되고 있는 그 구간입니다. 자, 수급 상황 보죠. 일단 코스피는 외국인이 사고 코스닥은 팔고 기관은 계속 매도가 좀 유가증권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허윤님 살펴보죠. 네, 자, 수급들 보시면 일단 외국인 쪽에서는 이제 한 140억 정도 매수 들어오는데요. 지금 전기전자하고요, 이제 운송장비, 서비스업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가 어제 오늘 이어서 연속으로 강세의 흐름인데요. 아마 외국인 쪽도 이 서비스업 네이버 매수하고 있잖아 싶어요. 네이버가 거의 70만 원 선까지 현재 좀 호가 높여놓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 쪽에서는 좀 팔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오늘도 증권사 쪽에 매물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업종별로는 지금 IT, 금융, 운송장비 매도하고 있고요. 시총 상위주 그대로입니다. 서비스업은 외국인하고 같이 사고 있는데 좀 보셔야 되겠고요. 건설 쪽도 같이 외국인 기관 동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에서는 기관 외국인 조금 엇갈리는 흐름세인데요. 기관 쪽에서는 반도체하고요, 디지털 컨텐츠, 게임주 매수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은 전기전자 쪽하고요, 음식료, 담배, 그다음에 의료기기 쪽에 대한 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은 지금 창구상으로 삼성전자, 네이버, 현대차 쪽으로 매수가 많이 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좀 특징이고요. 지금 기관 투자자들 321억 원가량의 매도인데 오늘도 금융투자 쪽으로, 증권사 쪽으로 레버리지 ETF 환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